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122쪽에 무효취소.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와요. 세 문제 나왔을 때는 그게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 나오는데, 자, 먼저 무효를 보겠습니다. 무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확정 무효가 있고요.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확정 무효가 더 많아요? 유동적 무효가 더 많아요? 유동적 무효가 많아요? 그래서 확정 무효가 많아서 이게 원칙이에요. 유동적 무효는 민법 전체에서 딱 세 개밖에 없어. 묵곤대리, 묵곤대리, 묵곤대리 있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이렇게. 처분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하는데 허가 얻기차. 허가 얻기, 예. 허가를 얻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만 유동적 무효예요. 나머지는 다 확정 무효예요. 무효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확정 무효에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하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여기서 구별하는 시력은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무능력자 한 법률행위 유효, 무효, 무효. 어느 누구한테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 자, 사회질서 위반.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보통 절대적 무효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 거래 질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질서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절대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무효는 꼴랑 몇 개 있어요? 여기 상대적 무효는 꼴랑 두 개에다 하나 더 붙이면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자, 비진이 있었잖아요. 비진에서 상할수. 그러니까 의사표시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성무효면 유효니까 상할수. 그 다음에 통정 허위표시. 이렇게. 두 개에다가 또 뭐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이 세 개는 취소사항이잖아요. 이 세 개에서 취소권을 행사해버렸어요. 이렇게. 착오로 취소권 행사했어. 사기로 취소권 행사했어. 강박으로 취소권 행사해버렸어. 그러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상대적 무효예요. 그 말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에 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상대적 무효. 그래서 왜 이 세 개가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총 몇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잖아요. 총 6개잖아요. 6개만이 6개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끄집어내려고 요걸 좀 뽑아 놓은 거예요. 무효 취소해서 무효행위 추인,
부행이 전환. 이게 시험을 이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추인이 되는 거, 전환이 되는 거, 그걸 이제 찾으려면 여기 범위 내에서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력,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위반. 그 다음 뭐예요? 폭리행위.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 있었죠? 적법에 반하는 거. 적법에 반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추인, 전환 끄집어내려고 이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또 많이 아프면 수술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치료가 돼가지고 완쾌가 다시 나오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모르게 하자한 흠이 있어서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추인해서 전환해서 유효로 돌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뭘 따지냐면,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에서, 4개가 있었죠, 이렇게. 목적은 뭐야 돼? 이루고자 하는 목적. 법률행위니까 거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뭐야 돼? 확정이 돼야 돼. 그렇죠? 확정이 안 됐어. 그럼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누구한테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 무효지. 그 다음에 불가능.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가 되겠죠. 원시적 불가능. 그쵸? 그 다음에 적법에 반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 누구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라도.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구별이 되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떤 차이가 구별이? 이 4개는 절대적 무효예요. 또 하나 더 붙이면 의사 능력이 없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없어. 이런 것도 다 절대적 무효잖아요. 어떻든 간에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여기서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 그것도 중요해. 그러면 보통 사일서 위반은 혼자 위반에 같이 위반이? 혼자 위반이? 첩계약인데 혼자 위반이?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모르는 사실을 법원에 가서 허위 증언하는 것도 혼자 위반에 같이 위반이? 제하는 사람 있고 응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라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은 보편적으로 같이 위반한다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구분은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제공한 자는 돌려달라고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무효이니까. 뭐 그러잖아요. 반환 청구 안 된다고. 요걸 갖다 사회적 타당성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나 위에 거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 권리등 무효요. 그럼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이행했어. 그럼 이쪽은 어때요? 요거 적용 안 되니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불법 원인 급여를 제공하니까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전부 다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추인이나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나머지는 추인 전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권 대리. 본인한테 원칙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본인이 추인을 했다고.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에서 유효. 응?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에서 그러잖아요. 추인하면 소급에서. 자, 여기 무권리자 처분행위. 여기도 마찬가지. 본인이 권리자가 뭐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에서. 자, 토지 거래가고 토지 매매했어. 대금 다 주고 이전 넣기까지 했어. 그래서 허가 얻기 전에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허가를 얻었어. 그럼 그때부터 소급에서. 그렇죠. 자, 허가를 얻으면 이 세 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소급표. 이걸 갖다가 소급표 있는 거, 소급표가. 추인이 되는데, 전환이 되는데. 자, 이쪽 봅니다. 자, 비질에서 상할수요. 유효, 무효. 무효요. 근데, 자, 이걸 추인했다고. 그럼 소급에서 그때부터.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인정하는 거라니까, 추인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세 개는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통정할 표시 무효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추인했어. 진짜 매매하는 걸로. 그러면, 자,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그때부터 그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차고, 사기, 강박, 취소권자가 취소해버렸어. 그럼 소급에서 무효잖아요. 그리고 이건 확정무효가 되니까, 원래 확정무효가 됐는데, 추인하면, 무효행위로서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6개는 추인도 되고 전환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중요해요. 차이가 있다면 위에 거는 소급표가 없고 아래 거는 소급표가 있고 여기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위에서 구분하고 아래에서 구분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을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이니까 나중에 인정한 거니까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이지. 소급표 없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외적으로 이 세 개는 소급표를 인정해 줘 버려. 그래서 자 보세요. 무권 대리에서 추인하면 소급표에서 유효되다 보니까 승계인한테 추인했는데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은 재산세나 종부세 냈어, 안 냈어? 전득자, 승계인 냈어, 안 냈어? 기억이 안 나? 봐봐.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권 없이 을하고 병하고 뭐 했어? 매매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법률행위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거 아니라고. 그럼 효력은 이제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 효력 1, 2 당사자한테.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뭐 하면 추인을 해주면 소급해서요. 그때부터요. 봐봐. 소급표가 있는 거잖아. 무권 대리니까. 그럼 봐봐. 매매계약은 1월 1일 날 했어. 추인은 그 나중이니까 3월 1일 날 했어. 그럼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럼 소급표가 있는 거잖아. 지금 무권 대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병에서 다시 본인이 추인했으니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병에서 다시 정하고 전매를 했다고, 다시 팔았다고. 그리고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정이 언제 이전 등기를 했냐면, 자, 6월 5일 날 했어. 이전 등기를. 그럼 이 사람은 그 해 재산세나 종부세 내 안 내? 재산세나 종부세 내 안 내? 안 낸다니까. 6월 1일 기준이잖아. 6월 1일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내려고 일부러 6월 5일 날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추인할 때는 묻고 온 대리한테도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추인할 수도 있고 전득자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니까. 추인해버리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린 거잖아. 졸지.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재산세 종부세 안 내도 되는데 소급해서 되다 보니까 냈어 안 냈어 이제. 내야 되잖아. 6월 1일 날 정이 지금 소유자가 돼버린 거잖아. 본의 아니게 정이 의도하지 않게 갑이 추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낸 거야. 그 부분은 누가 물어줘야 돼?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 그래서 갑이 대신 내주는 거야, 이거를. 요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들어본 사실이 없지? 모르면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보지. 엄청 중요해, 이거 잘 나와. 그래서 이 세 개는 소급표가 있다는 걸 전제, 복선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세 개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효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무효 전체. 이 틀을 잡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자 이제 무효행위 전환을 보겠습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일명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다가라고. 무다. 그러면 자, 갑하고 을하고는요 결혼했어요. 근데 자 45세, 43세 이렇게. 근데 결혼이 한참 됐는데 자가 있어 없어? 자식이 없는 거야.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쵸? 고민 많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막 시도했어. 그래도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뭐 하기로? 입적하기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자 A하고 B는 18세야. 18세. 여기도 18세. 자가 있어 없어? 자가 생겨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키울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애들 어디로 보내 이제? 아동복지소로 보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입양하려고. 그래서 자 갑하고 을하고 이걸 갖다가 입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입적을 할 때 입양자로 하고 싶어요? 갑과 을을 입양자로 하고 싶어요? 친생자로 하고 싶어요? 입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친생자로, 그 다음에 입양자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갑과 을은 준비가 다 돼 있어. 경제적 여유도 충분해. 애 장래까지 생각하는 거야. 애가 뭐가 되면 중2가 되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거든. 정상적인 부부에서도. 근데 애가 만약에 자기가 친자가 아니라고 알게 되면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갑과 을을. 그래서 준비도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갑과 을은 뭘로 입적을 해? 친생자로 입적을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울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고.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친생자로 되려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둘 중에 한 사람, 둘 다 피가 섞여 있으면 더 좋고 한 사람이라도 뭐가 있어야 피가 섞어야 돼 안 섞어야 돼? 한 사람 피가 묻어야 돼. 근데 이 피가 묻어서 안 묻었어?
안 묻었어. 그럼 친생자로서는 무효인 거야. 피가 안 묻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입양자로서는 입양자로 입적한 건 상관이 없죠. 피 안 묻었어도. 그래서 친생자로서 무효지만 입양자로서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무효인 전환은 일단 무효가 뭐 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어. 지금 친생자로서 무효가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게 입양자로서는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안 갖추고 있어? 아니, 지금 A, B 자를 친생자로는 안 되지만 입양자로서는 요건 갖추고 있어, 안 갖추고 있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과 을이 친생자로 하는 것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최소한도로 입양으로서 했겠어, 안 했겠어? 어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갑과 을을 입증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게 하려고 친생자를 했잖아요. 이 친생자가 무효라면서요. 피가 안 묻어서. 그럼 이 사람이 친생자가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친생자를 안 하고 입양자로 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죠. 가상적 의사.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되려면 무효행위가 존재를 하고 친생자로서 무효행위가 존재하고 그게 다른 요건으로 충족이 돼 있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다가예요. 무효행위가 전환이 되는 거는 무효행위가 전환돼서 뭐로 되는 거예요? 뭐로 되는 거예요? 유효로 되는 거잖아요, 전환이.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마저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내가 친생자가 유효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죠. 당연히 입양자로 되죠. 그렇지, 막 오버해, 상상해버리냐. 있는 그대로 가야지. 내가 막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건 법도 상식이지. 지금 공식을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 뭘로 하고 있나 봐. 그럼 뭐 똑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무행위 전환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 무행위 전환은 자 다른 자식을 갖다가 친생자로 하는 것은 무효야. 근데 이게 친생자는 무효이지만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갑과 을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최소한 입양자로서 입적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 그래서 무다가가 되면 무형이 전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해버리니까 어렵지. 무형이 전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분행위니까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어. 그러면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게 뭐냐면 자, 폭리행위라고 있어.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제 104조. 자,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여기 실제 판례가 어떤 경우냐면 갑은 88세예요. 순수 자연인이요. 자연인. 그래서 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근데 이분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임야가 시가가 10억짜리. 자, 이 10억짜리를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야. 대금 얼마에? 1억에. 그래서 1억 주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을 잘 샀어? 잘못 샀어? 자, 10억짜리 1억에 샀잖아요. 엄청 잘 샀죠? 엄청 잘 샀어.
민법을 몰랐을 때는 잘 산 거야. 근데 민법을 아는 사람은 잘 샀어, 잘못 샀어? 잘못 샀어. 봐봐, 여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우계, 절대적 무에 해당되거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좋아 죽어, 이제 10억짜리 이렇게 샀다고 자랑도 하고 주변 사람의 술도 사고 그랬는데, 자, 이게 폭리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왜냐하면 시가 10억짜리 1억에 했다는 그냥 불균형이 현저한 불균형이잖아요. 두 번째로 주관적으로는 자, 여기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순수 자연이죠. 세상 물정 몰라. 그럼 여기 어디 해당될까? 궁박, 경솔, 무경험 어디 해당돼? 무경험에 해당되잖아. 현장 불균형이고 그럼 폭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폭리가 돼서 무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효가. 이해되십니까? 104조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인데 이 무효는 사일서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불법 원인 급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서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746조 단서에 폭리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자, 이 임야는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요? 갑한테 돌아가 버리죠. 갑이 지금 피해자고 이 사람은 뭐예요? 폭리자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은 임야 10억짜리 다 찾아가요. 그 다음에 자, 폭리자는 1억 준 거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요. 그래서 갑이 얼마 번 거예요? 1억을 번 거예요. 1억 벌었죠? 그래서 을은 잘못 산 거예요. 1억 날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다시 갑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잘못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나중에 이제 을이 잘못 샀다는 인지하고서 갑한테 찾아갑니다. 얼마를 가지고요? 시가가 10억짜리니까 얼마를 가지고? 그래, 9억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갑한테 빌고 또 빌 3일 동안. 그러니까 갑이 뭐 해줬어? 용서를 해줬어. 그래서 자, 폭리행위는 사일수 위반이니까 원칙은 추인이 안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데 외의적으로 이걸 전환 인정해 준 사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분행위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고. 그죠? 그러니까 폭리행위는 추인은 무조건 안 되고 전환도 원칙은 안 되는데 외의적으로 전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잘 물어봐.